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인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수소폭탄을 꺼내들었지만 거대한 괴물 앞에서는 무력화됐습니다. 인류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몬스터와 지낼까요? 이번 호에도 완전히 새로운 타이탄 몬스터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지난 회를 이어받아 제왕 조직의 눈밖에 난 케이트 세 사람은 나이든 슈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슈엘도 제왕 조직에 의해 비밀리에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사람은 시비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슈어는 그들과 함께 케이트 아버지의 실종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러 가고 싶어 했고 결국 오랜 친구 란다와 미우라 에코의 아들로서도 서로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케이트 아버지의 실종은 제왕 조직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믿었고 그렇게 말하며 몸에 지니고 있던 추적기를 잘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어 교도관의 6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기 전 시니어 슈어는 몇 명을 데리고 켄타의 차를 빠르게 찾아갑니다.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았던지 슈어는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 스스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제왕이 조직한 일꾼들이 오기 전에 슈어는 그들을 데리고 이 요양원을 탈출합니다. 케이트의 아버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와 헤어진 후 탑승한 비행기가 설산에서 연락이 두절된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케이트 아버지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면 비밀리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제왕 조직의 사람들은 란다 박사가 남긴 기밀 문서를 찾기 위해 모든 공항의 출입구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그들을 데리고 살금살금 물길을 걸어야 했던 슈어는 이 거대한 화물선에서 미우라 케이코의 과거 사진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1952년 필리핀 흑룡 사건 2년 후 거대한 선사시대 생물이 발견되면서 슈어는 작은 중위에서 일약 제왕적 계획의 수석 지휘관으로 발돋움했고 미우라 케이코와 란다 박사는 이 슈퍼몬스터들의 유래를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세 사람은 실험을 위해 군 최고 장성을 직접 초청해 거대한 창고로 데려갔고 그 앞에는 거대한 발자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군은 이것이 선사시대 화석이라고 생각했지만 슈어는 3주 전 인도네시아의 한 우림에서 발견된 신선한 발자국이라고 말해 거대한 괴수가 인간에게 숨어있음을 예고했습니다. 슈퍼몬스터의 존재를 본 적이 없는 장군은 조금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끌어내려면 68kg의 우라늄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라늄이 이미 원자폭탄 1개 분량에 이르렀으니 장군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 없이 이 임의로 이 해결료를 꺼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지난 2년간의 조사 결과를 장군에게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선사시대 괴수는 핵무기와 방사능을 에너지로 몸에 흡수하고 이는 곧 언젠가 그들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지금 그를 끌어내야 비로소 평화 공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장군은 현장에서는 응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군이 떠나면서 세 사람은 고위층이 반드시 승낙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몇 달을 기다려서 최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군은 태평양 중서부의 환초섬에서 실험을 하고 3명을 초청했습니다. 다만 군 당국이 해결료가 아닌 소형 수소폭탄을 제공했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심해에서 온 그 슈퍼몬스터를 일거에 없애려는 것이 분명했고 이는 세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큰 활로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괴물들의 유래를 추적하고 연구하기를 원하지만 군은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직접 제거하려고 합니다. 슈어가 한바탕 논리를 펼쳤지만 최고 지휘관의 권한 아래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세 사람은 조용히 군과 함께 해변을 한참 더 지켰지만 괴수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괴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했을 때입니다. 갑자기 소나에 이상한 반응이 오고 곧이어 바다 한가운데에 느릿느릿 솟아오른 언덕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핵폭탄에 이끌려온 고질라였습니다. 그가 몸을 뒤척이는 것만으로 바다 위를 뚫고 수소폭탄 앞에 도착했습니다. 100m가 넘는 거대한 물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으며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슈퍼몬스터에 직면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형 수소폭탄이 터질 것 같자 미우라 박사는 앞으로 나서서 막으려다 쫓아가던 슈어에게 한사코 바닥에 깔립니다. 두 사람이 쓰러지면서
핵폭발 카운트다운도 끝났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군은 이 몬스터를 소멸시켰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다시 출현하고 부피가 커져서야 인류는 핵폭탄이 소멸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에너지 보급이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고 슈어 몇 명은 수로를 통해 한국의 어느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슈어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서 미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게다가 그는 오랜 친구도 있습니다.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세관에 의해 길이 막혔고 그들은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간주되어 먼저 감금하려고 했습니다. 슈어는 이론을 세우려다가 그중 한 사람이 직접 그에게 호되게 꾸짖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옛 친구는 바로 눈앞에 있는 두호라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몇몇 사람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찾아 케이트의 아버지가 실종된 눈 덮인 미국 알래스카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검색한 후에야 뉴스에서 추락한 그 비행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온 땅의 잔해를 보며 어쩌면 케이트와 켄타 아버지가 정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나쁜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행기 조종실에 들어가 살펴보니 조종사의 시신만 있을 뿐 다른 사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둘러 주변을 한 바퀴 더 찾았습니다. 마침내 멀지 않은 산비탈에서 멀쩡한 천막을 발견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숨어있는 것인지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들어갔을 때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에 적힌 글씨로 케이트와 켄타, 건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셨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밖에서 두호는 갑자기 눈앞에 있는 비행기가 추락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무서운 괴물에 의해 찢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험을 깨달은 그는 도망치라고 소리치며 재빨리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막 비행기를 띄워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할 때 갑자기 거대한 눈 괴물이 눈 속을 뚫고 나오더니 그는 비행기의 날개를 찢고 입김을 불어 비행기 전체를 얼렸습니다. 타이탄 괴수의 거대한 외침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란다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